최근에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영공을 침범하면서 병력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이일 CNN, 가디언 등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벨라루스 헬기 2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지 폴란드 국가안보국 방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뒤 병력 증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바그너 그룹 용병 100여 명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수바우키 회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이 바르샤바로 진격하길 원한다는 말은 그저 건을 주려거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심리전인 줄 알았는데 폴란드에 대한 벨라루스의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그동안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 불안한 정세 속에서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폴란드가 도입하는 새로운 한국산 무기가 옮겨지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폴란드에 도입된다면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을 비롯해 수바오리 회랑을 지키는 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에 처음으로 출하되는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가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형 천무는 지난해 10월 기본 계약을 생산한 후 9개월도 채 안 돼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약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2.3년 내에 납품하는 것을 한국은 단 9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이 발사대는 최종 조립돼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될 예정인데 폴란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모두 데려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폴란드 천무 발사대 모듈 1호기라고 한글로 적힌 글자와 발사대 옆에 아크릴 패널에 천무천대 가자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에이테크스라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구경 600mm의 사거리 290km의 KTSSM-1을 개발하면 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전술지대 지마시엘 KTSSM은 원래 단거리 고체연료 고정밀 전술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장사정포과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KTSSM은 한국형 벙커버스터, 장사정포 킬러 등의 별칭을 가진 균의 대북 정밀 타격 수단입니다. 군이 시험 발사한 영상을 보면 공격 목표를 1m 내외 오차로 직격할 수 있고 500km에 이르는 관통형 열압력 탄두가 장착된 KTSSM이 적 지하 갱도를 완전히 폭파시키는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KTSSM은 당초 단거리 미사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 사거리 290km의 KTSSM-1을 개발해 더욱 강력한 무기로 진화시켰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사거리 300km 이하의 미사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만 개발된다면 KTSSM은 더욱 엄청난 위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군은 오는 2030년 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KTSSM-2인 개발과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폴란드로 인해서 이것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지난해 폴란드와 계약할 때 비밀리에 이에 대해 협약을 하고 한국은 폴란드의 대량 수주로 인해 굉장히 빠르게 개발해왔고 현재 거의 완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북한 제하 갱도를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이 KTSSM-1을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군사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리닝그라드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이 있는 벨라루스 국경과 수바우키 회랑도 위협지대가 되면서 폴란드형 천무가 이곳에 배치되어 KTSSM-2가 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는 바그너 그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사일 공격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집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정규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자신들의 부대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전에 강하고 경험이 많다는 바그너 그룹도 미사일 공격에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면서 가장 관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지원을 거듭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난색을 표하며 거절해왔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305km에 달해 우크라이나가 이를 확보하면
전선 넘어 러시아 병참기지나 사령부를 타격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이 미사일을 줬다가 러시아를 공격해 전선 확대를 우려하고 무엇보다 정작 자국이 필요로 할 때 미사일이 부족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모를 288대를 계약하고 여기에 290km를 날아가는 KTSSME를 장착한다면 진정한 전장의 게임 체인저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이를 한국에서 도입해 빠르게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근의 에스토니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마주보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얼마 전부터 러시아를 견제할 중거리 방공 시스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에게 대부분 인지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중거리 미사일 사업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가격과 납기 문제로 에스토니아가 요구하는 2024년에 인도가 불가능하고 영국은 너무 비싼 가격, 노르웨이는 수출 실적이 없고 독일은 사거리가 너무 짧고 프랑스도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천궁과 이스라엘의 바락미사일이 최종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락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70km에서 나중에 150km로 늘렸다고 했는데 한국이 천궁의 사거리 290km의 KTSSME를 패키지화해서 수출한다면 압도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상대로 만든 한국의 전술지대 지휘도 미사일 KTSSM은 갱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천무 발사대 288문과 미사일 2만여 발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에이테크스 KTSSME를 여기서 발사하겠다는 것입니다. KTSSM은 한 발당 8억 원에 불과해 최대 40억 넘는 현무 E20에서 40억 원, 토마호크 10에서 17억 원와 대비해 비교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동안 최대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하고 고정식 발사대에서만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미국의 에이테크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KTSSME는 사거리가 29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동이 가능한 천무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해져 앞으로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반도가 아닌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에 배치가 된다면 장사정포가 있는 갱도가 아닌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경을 노리는 바그너 그룹에게서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바르샤바 주민들이 바르샤바 봉기 79주년을 기념해 불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8월 1일 폴란드 저항군이 나치 독일에 맞선 사건입니다. 폴란드는 이처럼 다시는 굴욕적인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